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상담과 코칭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권수영 교수입니다. 시스템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예는 신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신체가요, 각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왼발과 오른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왼쪽 발목을 삐끗했다라고 하면 이 오른 발목이나 오른 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한 개인을 가족 시스템의 일부로 보는 시각입니다. 절룩거리는 발목을 보고 우리가 문제라고 겉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 절룩거리는 발목이 다른 발목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과잉 기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위한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의 문제 행동이 어쩌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 시스템에서 어색한 균형을 만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는 거죠. 시스템 이론에서는요, 선형적 인과율을 거부해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서로 상호적으로 얽혀있는 상호적 인과율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 증상이 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 증상이 있는 아이가 호르몬이 문제인가 보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은 어쩌면 선형적 인과율에 의한 개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우울 증상을 가진 아이가요, 부모와 함께 살아요. 예전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갈등 관계였는데 이 아이가 우울증을 호소한 다음부터는 서로 대화를 합니다. 막 서로 걱정을 하고요. 함께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 아이가 느끼기에 부모가 서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우울 증상을 지속시키는 거라면 우울 증상은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고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지면, 관계가 회복되면 아이의 우울 증상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우리 문화권에서는요,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화의 약점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도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나 사이에 관계가 아주 모호해집니다. 나와 부모 사이에 관계 거리두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리두기란 건 뭐냐면 나와 상대방, 나와 부모, 나와 배우자 사이에 안전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심리적 DMZ 같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감정을 꺼내놔도 안전한,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관계 거리두기가 있다면 우리 문화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그널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전자 안에는 혹은 인간의 내면 안에는 임계점에 다다른 또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이 어쩌면 뚜껑 감정, 분노 감정일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자신의 수치심이나 자격지심이 있을 때 그걸 숨겨야 한다고 내가 믿을 때 이걸 내가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기제가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수치심과 자격지심을 충분히 내가 꺼내서 회복시킬 수 있을 때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균형감 있는 내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 1편을 보면요, 인간의 5가지 기본 감정이 나와요. 이게 폴 에크만이 얘기했던 그 5가지 기본 감정인데 두려움, 혐오, 슬픔, 분노, 기쁨. 이 중에서 좋은 감정을 꼽아보세요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쁜 감정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가진 감정의 80%는 나쁜 감정이에요. 그럼 우리의 하루가
그게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모든 감정의 거의 20%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나쁜 감정이에요. 이 IFS 모델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마늘 쪽을 이제 횡으로 갈라보는 방식.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감정, 나쁜 부분들이 주변의 육적 부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마늘 쪽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결국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감을 다시 맞춰가는 일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의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만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망, 패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저에게는 IFS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행복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일상 중에 느끼는 감정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란 말보다 행복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 IFS는 아마 여러분 마음속 감정들과 이건 나쁜 감정이야 좋은 감정이야 나누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과 가장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이팅!